시청자 여러분, 3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오늘 아침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좀 더 봄에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기대했는데 1월 마지막 주가 다 가도록 추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영하 1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로 예보됐고요. 오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 확정치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엽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인 20조 규모의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주식시장의 또 다른 땔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봇 아틀라스 공개로 시총 3위로 올라선 현대자동차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네, 나날이 기대가 되는 코스피 코스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어제 정말 참 웃음만 나는 선고가 났죠. 김건희 1심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 세 분에게 모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소상히 묻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 검사지요. 이 사람이 김건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부당하다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인식을 인정받고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기존 공범들에 대한 판결과 법리에 어긋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건희가 제공한 20억 원이 주가 조작 자금으로 쓰였고 분업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도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가담자라도 포괄 일죄의 공소시효는 전체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시효가 도과됐다, 이런 판단 역시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엉망진창인 판결이어서 2심 가서 바로 잡힐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굳히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도 너무 부하가 치밀어요. 김건희 따위가 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뜻이지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은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올리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미국의 불만이 대미 투자 특별법 국회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통상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보내서 법안 처리 의지를 설명할 방침인데, 투자 이행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고위급 인사가 김정관 장관이겠죠. 지금 미국으로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쿠팡이 대만 오피스 채용 과정에서 형사 민사 기록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급여, 신분증 외에도 보험죄 기록, 재정적 지급 불능 정보, 이전 직장 이해 충돌 여부, 언론에 불리한 정보까지 수집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는 이러한 항목이 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필요 최소 범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범죄 경력은 원칙적으로 수집이 제한된 민감 정보인데요. 쿠팡 대만 측은 현지법에 따른 독립적 운영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원자 정보가 한국 본사로
전달될 수 있다고 명시돼서 국내법 위반 가능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멋대로군요. 예, 심지어는 미국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탈팡하셨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12.3 내란 당일 대통령실과의 통화 이후 비상계엄 생방송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장범 KBS 사장이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최재혁 대통령실 비서관,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 경찰과 특검 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당시 관련자 연락을 받아 담화 방송 준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1심에서 임명 무효 판결을 받은 KBS 이사 7명은 소송 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에 나섰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버스 기사직에 20, 30대 청년이 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KD 운송그룹 판교지사의 경우 전체 기사 중에 청년층 비율이 약 10%로 최근 1, 2년 사이에 입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30 세대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자는 3년 새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급여와 처우가 개선된 데다 취업난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버스기사 평균 월급은 500만 원대 중반인데요. 정년 보장과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관리,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청년 기사들은 높은 책임감과 자기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사회 인프라를 책임지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요. 급여가 좋네요.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데 대해 무역협정에 서명하라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다만 국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건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스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매 계약서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며 진행된 검찰 수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가 조작 가담자들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대고 계좌를 빌려준 손모 씨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여사 역시 이들에게 돈을 댄 자금줄 역할. 앞서 공범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윤순 씨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만 기소해 이번 1심 재판부는 방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혀온 권성동 의원. 제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입니다. 그런데 저 윤핵관 된 거 자랑스러워하고 옳은 결정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권 초기 적극 지원에 나섰고 지난 12.3 내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반대에도 앞장섰습니다.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 통했던 그였지만 결국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작성한 다이어리와 녹취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뒤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유예 조치를 연장해온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세입자 문제나 주택 거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대통령에게 좀 더 일찍 보고했어야 했다며 반성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이 같은 조치는 기술적인 고려이며 종료는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거래가 된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 세밀한 대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이후 당무 복귀 첫 일정으로 농수산물 물가를 점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안이 의결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변인은 대다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문제의 조속한 정리에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